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예비고1 선행에 대해서 국영수 과목별로 딱 잡아 드렸습니다. 우리 예비고1이 해야 될 것들, 선행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행 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하는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교 자체도 다르고 커리큘럼도 다르고 일과도 달라지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의 종류도 달라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하던 생활 패턴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익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차차차차 점차 익숙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랑은 다르잖아요. 고등학교는 3월에 올라가서 시작하는 모든 공부와 활동들이 입시랑 직결되기 때문에 적응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입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무엇을 바로 잡고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생활에 바로바로 적응을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알고만 가는 걸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적응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바꿔야 되느냐? 자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공부 패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됐던 것들은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인강 수업이든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혼자 공부했는데요? 저 숙제 많이 했어요. 그런 숙제는 혼자 공부하는 자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그냥 수업 듣고 숙제 내주는 거 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 기간에 그냥 조금 공부하고 그 정도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이 수업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뜹니다. 자습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져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60, 70% 이상을 자습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는 수업만 열심히 주입받아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과 난이도를 넘어섭니다.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상위권의 천재이면 강의만 들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슈룩 다 들어오고 훈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내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겠지만 저도 그랬고 우리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념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메인이 되어야만 고등학교 공부를 완벽하게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신은 뭐 단수 암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내신 공부법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수 암기만으로 안 돼요. 평소에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내신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을 듣고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요즘에는 대치동 1타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흔히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IQ가 높겠지, 지능지수가 좋겠지, DNA를 타고났겠지, 천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 강의를 듣고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수업만 그냥 잘 듣고 살짝 머리 잘 굴려가지고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를 하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예비고1 선행을 하실 때부터 강의 중심이 아니라 자습 중심으로 공부를 전환을 해야만 고등학교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런 말을 했더니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인강은 자습 아닌가요? 학교 수업 말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모든 수업, 누군가가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인강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입하는 과정은 수업입니다. 자습이라 함은 책과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거, 그게 자습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알아서 잘할 텐데 나는 책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습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업은 당연히 들어야죠.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최상위권들도 수업은 들어야 돼요. 근데 수업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업을 듣고 나서 거기서 끝내는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못 하는 거고요. 그걸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해를 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는 자습을 했던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업을 듣고 혼자 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막상 앉아서 수업 듣고 나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스터디 코드가 그런 자습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입시 공부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명문대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의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건데, 스터디 코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정보들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자습 시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관점에서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막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자습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국어 자습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다면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과목별 유료 강의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자습 시간이 있어야만 내 능력이 제대로 향상이 되고 그게 고등학교 공부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계획. 계획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뻔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뭐 저 이미 계획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수능이라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매 학기마다 2번의 내신 시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1학년 때는 안 보기도 했고 했잖아요. 내신 시험 사이사이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들도 계속 껴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쵸, 학종을 위한 각종 교내 활동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는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영상을 어머님이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님이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계획을 세워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지금 딱 잡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3월 시작하면 너무 그냥 정신없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이 공부에 끌려갑니다. 학교 생활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는 훈련을 잘 해 두셔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시험과 공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옆에 잘하는 애들 공부하는 거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멍을 빈틈없이 메우려면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요, 저 MBTI가 타고나기를 계획을 못 세우는 그 성향이거든요. 그런 핑계 내지 말고요. 그 MBTI 그 검사한 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계획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계획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서 그쪽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MBTI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 걸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더더욱 계획에 신경 써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계획법을 잘 잡아서 훈련을 하시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입니다. 진로를 명확하게 해둬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수많은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게 진로입니다. 진로가 정말 명확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하다가 더 중요한 과목, 더 덜 중요한 과목,
그리고 내가 수많은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동아리를 할 때,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진로입니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진로를 딱 잡아두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부하는 데 치여가지고 진로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진로를 명확하게 깊이 있게 정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진로 먼저 준비를 해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선행과목 진로 선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바이오 리듬을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보다 그죠? 등교 시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중학교 때보다 더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학 동안에 바이오 리듬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맨날 늦잠 자고 혼자서 공부할 때 50분 동안 집중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뒀다면 3월에 올라가가지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뭐 학기 시작하면 뭐 여유롭게 시간 주고 하지 않아요. 입학하자마자 진도 쭉쭉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제대로 집중 못하고 진도를 놓쳐버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학기 동안 꼬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등교를 해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체 리듬을 지금 만들어 두시면 고등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3 나태해지기 너무 좋은 시기고 늦잠 자기 너무 좋은 시기고 늦게까지 휴대폰하고 컴퓨터 하면서 시간 때우기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죠? 아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생 많이 할 텐데 이때 낮잠 많이 자게 하고 늦잠 자고 밤에 그래 게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라고 마음이 좀 약해지실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의 그런 바이오 리듬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죠? 한 두어 달은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그게 완전히 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빨리 자는 습관,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고등학교 공부에 맞춰서 한 50분 정도 혼자서 집중하는 훈련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수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 수업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적어도 인소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학교 수업이 제가 서울대에 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 이외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들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면 되게 뻔해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기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어영부영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수업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계획 없이 임기응변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고2, 고3 가서 깨달으면 그죠,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죠. 지금 3월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잡아두고 올라가시면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그 자습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시 공부의 명확한 기준을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공부 방법적인 측면, 입시 공부의 기준들을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애는 혼자서 계획도 못 세우고요. 습관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진로도 혼자서 잘 못 찾고요. 그런 요청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같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 우리 애는 도무지 혼자서 그냥 강의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오시면 참고를 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으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